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안부 묻기 좋은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새로운 기운을 약동하듯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우리 관저마을 신문사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님들을 모시고 대담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관저마을 신문사 발행인 최한민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장종태 후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쩍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요즘이 최고 바쁜 시기입니다. 예. 요즘 심경은 좀 어떠신가요? 평소 준비하고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후보자로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뵙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바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종태 후보자님께서는 아주 이력이 대단하십니다. 바로 우리 서구갑 지역구에서 서구청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일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기호 1번 장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구에서만 5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서구 갑 지역에서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제가 구급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구청장까지 40여 년의 행정 경험, 그 행정도 대부분이 우리 서갑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구는 애틋한 곳이고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저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었고, 제가 어렵게 성장한 어린 시절, 신문을 팔고 껌을 팔았던 그 시절, 그리고 소년공으로 일했던 시절, 그 어려웠던 장종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셨던 우리 서구 갑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제가 보답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정 파탄을 이끌고 민생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제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그 경험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밥값 제대로 하면서 더 큰 서구 민생 회복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값 제대로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아주 말씀이신데요. 굉장한 서구갑 지역구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분들께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핵심 철학이나 슬로건,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은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세 서민들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갔고, 지금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저의 어떤 소신이고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밥값 하겠습니다를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도, 그 밥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맡겨준 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데 내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끄떡하면 밥값 제대로 못한다. 요즘 국회의원들 밥값 제대로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것을 맡겨준 것만큼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발급하는 그 계획이 한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이번에 슬로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서구 갑 지역에는 갑 지역만의 특별한 어떤 지역 간의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도안, 관저 1, 2 이런 지역은 신도심 지역으로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조금 내세워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도시화가 제일 빨리 진전됐던 뭐 정림, 도마, 뭐 변동, 개정, 가당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원도심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요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 아파트도 올라가고 중요한 시설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도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20개소의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잘 마무리 짓고 거기에 걸맞는 기능들을 집어넣느냐. 특히 거기는 그렇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트램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광역철도망이 지나가면서 바로 도마동에 환승역이 생깁니다. 그 환승역 위치에서 바로 그 원도심을 관통하는 용문 그 지하철역까지를 지선을 넣는, 이를 통해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요. 또 모든 도시를 획일적으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아파트만 올리는 것이 도시 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박병수 의장과 함께 추진해왔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금 3군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이 잘 마무리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발전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바로 도농복합인 기성동 권역입니다. 기성동은 잘 아시다시피 노룻벌, 장태산 이런 정말 생태 자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평촌에 산업단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이 생태 자원을 잘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산단을 통해서는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내고 그 생태 이 기능을 잘 활용한 주민들의 휴식, 힐링 공간들을 조금 만들어내서 거기는 주민의 휴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추진했던 적십자 수련의 자연 생태 학습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 뭐 서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생태 학습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세계 권역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정책을 수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도심권과 원도심권,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까지 해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공약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게만 우리 서구갑이 발전이 된다면 벌써부터 가슴이 굉장히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서구갑 지역구가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많은 현안들과 그런 공약들 중에 중요하고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3가지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꼭 3가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 얘기하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구 이 갑 지역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또 그런 어떤 정책들을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그 새 지역이 고른 균형 발전을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도시를 균형 잡힌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런 세계 권역 발전을 위한 많은 그 정책들을 실제 시행을 해 왔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정 누질 사업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했던 건데 지금은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또 박병석 의장께서 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도안 호수공원 같은데 국회 통합 디지털 센터를 지금 유치해 놓고 예산이 뭐 과다하게 증액되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는 국회 이 통합 디지털 센터가 바로 우리 도안 호수공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그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앉아서 책 한 권 없이도 대한민국 보고자 하는 모든 자료를 다 거기서 검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장께서 그 벌려놓으셨던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저 원도심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또 생태환경 보존 차원에서 도안 갑천지구의 친수구역 조성 보존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출생의 문제가 국가적인 아젠다이지만 우리 대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서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아이를 결혼하고 낳고 기르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 저출생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포인트를 딱딱 맞춰서 정확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우리 당 차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출산, 양육까지를 해서 1억 원의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하되 그 대출을 한 것을 아이를 뭐 한 자녀 나오면은 이자를 전면 무료라고 두 자녀를 나오면 1억에서 5천만 원을 그 감해주고 세 자녀를 나오면 1억 전체를 원금을 다 면제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드림 패키지 드림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지역에서 확실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아이 돌봄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을 마음대로 맡기고 가서 직장 일하고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이 돌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저출생의 문제를 우리가 뒷받침을 하겠다. 그리고 세 가지라고 했는데 삶의 질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환경 여건을 조성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아까 도농복합지역인 기성동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 천혜의 자연 자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개발한다고 과다 토건 시설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휴식을 위해서 거기 가서 방문해서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거기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원이 두 군데가 있죠. 순천만 하고 태화강, 울산에. 이런 지역은 그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 수입도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질 확장을 좀 제대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관저마을 신문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관저동에 대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동단위에서는 이제 인구가 제일 많기도 하고 1, 2동 합치면 그리고 학령 인구도 제일 많고 말씀드린 이제 저출생이나 이제 육아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제일 높은 동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희 관저동에 이제 주민들이 제일 기억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있어서 조금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제3시립도서관 정말 필요합니다. 우선 대전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동구에 제2시립도서관을 그것도 지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구의 제3시립도서관을 우리 이장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서철모 우리 청장님께서도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꼭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입성을 하게 되면은 제3시립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잘 추진되도록 제가 좀 측면 지원을 해서 좀 협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지금 이 관저 도안 이런 지역에 가장 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교육, 문화, 복지 이런 기능들이 조금 약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좀 큰 틀에서 앞으로 지금 저 구봉산 자락 밑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그게 뭐 한 40여 년 이상 된 훈련장입니다만 지금 32사 군 그 과학화 이 개편 방향에 의해서 대전에 6개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예비군 훈련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2025년도는 그 비우게 됩니다. 국방부에서도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지만 위치상으로 도심 중간쯤에 위치한 이 구봉산 자락에 잘 만들어진 그런 그 공간들이 약 33,000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에 국책 어떤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뭐 영어 마을, 영어 교육센터라든지 뭐 청소년 뭐 어떤 지원센터라든지 뭐 교육센터라든지 뭐 또 특히 그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대구에 한 군데 있죠. 청년 디딤센터라든지 이런 그 국책 그 연구 기관들을 좀 유치를 해서 그쪽을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발전인재연수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 도서관을 같이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림복지진흥 그 연구원에도 그것도 교육기관인데 그것도 거기에 숲속에 작은 도서관을 넣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지금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이 도안 관저 지구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정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주변 여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큰 아마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관저동 주민으로서 굉장히 좀 설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현안 과제에도 집중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고 다양한 국책 사업들이나 다양한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인데요. 관저동과 이제 도안이 아무래도 이제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약간 오명처럼 약간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좀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그 주민들의 요구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안이나 관저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기 안쪽 그 둔산동 쪽으로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그런 돌봄, 복지 이런 부분에 좀 주민분들의 좀 요구가 큰데 그런 거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저
둔산지구 조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둔산지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계획도시 아닙니까? 네. 대전시에서 계획을 해갖고 개발한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기관이 집중하고 문화예술기관이 그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둔산지구를 제외하면은 우리 관저동이 지금 여건은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예. 어쨌든 작지만은 문예관을 두고 있는 데는 우리 도안지구밖에 없어요. 어디 문예관 가지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데는 그런 문예 기능이라든지 복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적이 의무적으로 넣도록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계획을 해놓고 나왔고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텐데 기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이 도안 간조지기는 문화예술 기능이 적지 않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여기 뭐 가수원동에 있지만 도안 간조지기에 다 포함되니까 도서관도 있고 이 수영장이 포함된 뭐 관도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이 지역에 이렇게 갖추고 있는 데는 도안동밖에 없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교육 연구 클러스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도안 이 간저 지구의 이상은 대전에서 또 한 번 바뀔 겁니다. 아마 대전에서 최고 주목받는 각광받는 도시로 이 도안 관저지구가 발전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또 그런데 적극적으로 제가 함께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아주 핫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동체나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사회적 경제 등 지자체와 국가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정치권이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민 참여의 장이 자꾸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중간 지원 조직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주민 참여의 장이 축소되는 문제들이 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추세로는 이제 주민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고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자신들이 직접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이 있으시고 또 어떤 전략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23개 전동을 주민자치회를 출범시켜 놓고 제가 이제 현직을 떠나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대부분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저는 자치분권주의자다. 자치와 분권, 그를 통한 국가의 균형 발전 이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현직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전국 시장구청장 협의회 제가 임원으로 부회장으로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집행부로 정부로 올려 정부에서 국회에 넘겨가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 재정의 지방 분권에서 1차 분권, 2차 분권까지를 완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방 차원에서 제가 구청장에 처음 입성해서부터 지속적으로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갖고 지방자치학교를 계속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었는데요. 이번에 이게 바뀌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자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자치에, 주민 자치를 통해서 자치의 훈련을 받은 그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정말 우리 동네의 문제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까지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결국 최고 추구하는 가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인데 누가 더 그걸 잘할 수 있느냐 유능하게. 우리
주민자치회나 우리 주민들이 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면 그게 가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창기에 이러저런 좀 갈등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좀 지방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시범 사업 예산 같은 것을 전부 다 그냥 삭감시켜버리고 지금 백지로 돌려버렸는데 이건 중앙에서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 지초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건 참 아쉽다. 마치 군사정권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그냥 없어졌던 그리고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됐던 그 비었던 30년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제대로 된 아마 지방자치가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자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는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도 만들었었고 또 우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폐지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앞으로 제가 입성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 분권 세력들 지방자치를 알고 들어온 그런 의원들하고 좀 연대를 해서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질문에 이제 후보님들 공통적으로 듣던 질문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시민분들께 대전 서구갑 시민분들께 우리 후보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가 좀 안 돼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유권자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정말 팍팍해서 못 살겠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제대로 해봐라.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조금 잘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치는 아예 포기했고 경제, 외교, 안보, 국민의 안전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몰고 오고 있는 이 정부.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로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표로 심판을 해 주시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회초리를 한번 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 분명하게 저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밥값하는 국회의원 장경태가 해내겠습니다.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 장경태에게 저 장경태를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곧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후보님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선거 투표 동료 피켓을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나오나요? 네, 조금 더 안으로 저희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힘 투표로 보여주세요. 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관저마을 신문사가 준비한 마을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